민주당과 합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현안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동안 그렇게 반대가 심했었던 민주당의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였던 세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며 부족하다면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선회해서 밝힌 상황입니다. 또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또는 제도 부활에 대한 부분, 이거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민주당과 합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합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으로 꼽혔었던 임대차 3법 개정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수위가 법 개정을 공식화한 뒤 반발했던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내부 검토 의견을 제기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법 개정을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특히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입장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좀 이례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안 보고 문건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협상 가능 또는 검토 의견을 밝혔고 종부세에 대한 1주택 세율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은 그동안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현행 유지에 힘을 실어오던 민주당이 개정 가능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이었던 만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일일이 검토한 민주당 정책위는 24개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대체로 수용할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다만 종부세 폐지만큼은 반드시 저지할 거다라고 방침을 찍은 상황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세율 인하,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정도의 단일화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위 검토 결과 해당 정책에 각각 적극 검토, 전향적 필요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죠. 청약제 관련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을 할 거고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를 확산시킬 거며 85제곱미터 이상 갑전제 확산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개정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종부세 폐지, 종부세 재산세 통합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에 대해 부의 양극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는 당 정체성의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민주당 정책위는 24개 공약 중에 16개가 국회 통과 없이 행정부에서 독자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봤다라고 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효과적으로 저지할 묘책이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16개가 됩니다. 16개. 그래서 대통령제가로 전부 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정도의 공약은
이제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이 논의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주택임대사업자 개선 대책에 대한 토론회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년짜리는 아예 폐지가 됐죠. 이거를 다시 등록 부활하는, 그리고 아파트도 폐지가 됐습니다.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신규 등록 부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수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양도세 중과 배제 또는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 또는 임대사업자 대항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 임대차 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 주기가 끝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 기간도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 제도 정상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 임대 제도는 지난 2017년 12.13 대책으로 활성화를 시켰지만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에 따라 특혜가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지난해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원점 재검토로 지금 민주당이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기현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 제도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완전 폐지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등록 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의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차 조건 변경 없이 거주 가능하여 주거 안정 효과가 있으며 5% 임대 상한제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안정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을 다시 부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공약을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 중에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임대차 3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자, 임대차 3법 적절하게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2+2가 아닌 2+1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는 전월세 상한율 5%가 아닌 좀 더 상향해서 전월세 상한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4년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수용하는 임대인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세금적인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미 인수해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민주당과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재정비하고 등록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시 신설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재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민특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특법 2조 5항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은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신규 등록을 다시 법제화하려면 이거는 무조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민주당이 수용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논의가 아마 진행할 예정에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에서 80%로 상향 조치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률 개정입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일원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이 95%로 동결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준다면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적으로는 6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00%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내려준다면 여러분들의 종부세가 좀 많이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취임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손질을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주택 세율을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종부세에 이렇게 세율에 대한 부분 또는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 또는 세부담 상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종부세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합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신 뉴스 기사에 보시면 1주택자 세율에 대한 종부세 부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세부담 상한은 이거는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이연 허용은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아니라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주택 세율로 적용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되기가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거는 안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취득세에 대한 부분 1주택자에 대한 1에서 3% 세율을 좀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전에 본 뉴스 기사에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1주택 세율도 면제해주거나 1%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민주당이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이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또는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그 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